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포항시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분야 관련 수요와 공급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려면 단순히 인구, 자원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13개 지역사회보장 관련 욕구 분야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기까지 13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야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거듭할수록 포항시 전체를 다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를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정량적으로만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감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가 되고 해서 지역사회 보장 욕구를 조사를 하면서 인구 구조와 사회보장 관련 시설과 그 밖의 관련 자원들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설문조사, 거기다가 심층 FGI 조사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 13개 분야를 모두 다 커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분석을 할 때 포항시에서 25년도 자료로 공식 자료를 내놓은 게 포항시 사회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이 힘든 부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항시 통계 연보가 매년 업데이트를 되고 있는데 25년도 통계 연보가 나오긴 했는데 그 자료는 또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관련 자원들 전체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것이 포항시청 통계 자료, 자원 관련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이 15년 사회조사나 통계연보 조사의 조사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것이 현재 상황, 현 시점에서 포항시의 체감 내지는 이제 실제 자료를 과연 대표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계 관련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하고 설문, 사회보장 관련 설문, 이거는 이제 표준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포항시에서 지역사회보장 설문조사를 400가정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 자료를 보니까 사회보장의 주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장애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대표성을 띄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자료를 통계조사를 다시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가구 56가구 플러스 타 취약 가구들을 더해서 총 146가구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테이블 위에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올라가 있습니다. 통계 사회보장 설문조사 자료가 한 권이 올라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거에다가 이번에 146가구를 추가적으로 한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다 해서 이제 올려드린 자료가 그것이고요. 추가적으로 13개 분야 FGI를 실시를 했는데 TF팀의 일부를 포함해서 13개 분야의 FGI에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3개 분야에 총 110분이 FGI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110케이스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1기부터 5기까지 전국의 지자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제일 많이 참여한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 분석한 자료가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자원조사 플러스 지역사회보장 설문 결과와 FGI 조사를 분석한 전체 수요 공급 격차를 분석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이러하니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SWOT 분석한 결과와 전체 방향에 따른 전략은 이제 사회보장 체계 전략과 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가 있는데 크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 제시한 것은 전략 4개인데 오늘은 저희가 5개로 나누어가지고 세부 전략까지 중점 과제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첫 번째 첨부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에 TF에서 이 부분을 세부 전략 계획에 따른 중점 과제와 대표 과제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6기 동안 선정할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오늘 발표 이후에 할 내용이니까요. 유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해당되는 종합 분석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 오늘 발표할 내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 분야 13개 분야에서 이제 오늘 압축적으로 9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인 분야는 25년 12월 기준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포항시 전체 인구의 23.9%로 후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포항시의 875개 소록 분야별로 있고 고령자 겪는 주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건강 문제가 가장 크고 경제력 문제, 그 다음에 여가 활동,
부분이 순차적으로 고민거리가 되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욕구 조사를 통해서 노인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 크게 나타나고 돌봄 비용 부담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 환경이 말씀드린 이 자원들이 꽤 우리 포항시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가사 지원, 이동 외출이나 돌봄 비용 지원이 상당히 높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수요에 대해서 공급 간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층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야간, 주말, 긴급 상황 등의 돌봄 공백과 병원 이용을 위한 이동 불편이라든지 부하 안전과 고립 문제, 우울 예방 서비스 부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서비스가 꽤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와 신청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요양, 돌봄, 안전, 정서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그 다음에 사시는 곳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전체를 분석했을 때 6기의 세부 과제의 방향은 고령 친화형 돌봄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 요양, 돌봄, 주거, 이동, 일자리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건강관리라든지 지역적으로 이제 분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한 AI 건강관리라든지 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1인 가구와 취약 노인의 관련 문제를 조기 발굴하는 것, 응급 안전 알림이라든지 고독사 예방 체계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건강감으로 요구가 높은데 고령 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 주거 안전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6기 세부 과제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분야에서는 현재 등록 26년 5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이 27,499분인데요. 이 숫자는 19년 이후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형별로는 심한 장애가 10,000분 정도 계시고 심하지 않는 장애가 17,000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5기 사업 진행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지 목표치를 충분하게 잘 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심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련 의사항이 가사 지원과 응급 상황 대처라든지 이동 외출 이런 것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이 그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장애인과 당사자와 가족이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정보 부족, 그 다음에 돌봄 불안이라든지 전문 서비스 연계 미흡에 대한 것들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노인 분야와 좀 비슷하게 거주나 돌봄이나 건강이나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인이 한 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복합 욕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관리 지원이 부족하다 과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기 세부의 제안으로는 장애 유형이나 연령이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통합 지원, 통합 사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지원이나 주거, 방문 건강, 이동, 평생교육, 문화참여, 직업재활, 고용 서비스까지 이것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조기 지원이나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을 할 때 자립생활이 연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 고령 1인 가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 건강관리, 보안전, 응급대응, 대가생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담, 휴식 지원, 단기 긴급 돌봄, 가족 역량 강화,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 직무나
근로 지원을 하고 보조공이라든지 직장 내 편의 제공이라든지 일자리 전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6기 세부 과제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관련 자원이 약 4개소, 돌봄 지원, 보호시설, 위기 청소년 시설 등등이 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포항시민이 복지 중점 대상으로 독거노인 다음으로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복지를 중점으로 둬야 된다. 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강화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아동 청소년 복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생각을 할 때 노인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그 다음으로 포항시 설문조사에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심층 분석을 통해서는 방중 돌봄 공백이라든지 어린이집, 돌봄센터, 정보공유, 공유화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보육 자원,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욕구 나타났는데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6기 세부 과제로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지역 아동센터, 교육청 간, 영유아 학령기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아동 돌봄 중에서도 장애아, 취약지역 돌봄 공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부모교육, 양육상담, 아동발달, 심리 정서지원 등 돌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나타났고 청소년이 미래 역량이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세부 과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로 여성 가족 복지 분야인데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급격하게 19년부터 올해까지 43% 줄어들었습니다.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여성가족센터라든지 가족학기호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등이 잘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구조사에서는 취약계층에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좀 높게 나타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거의 80%에 육박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 경험은 좀 낮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FGI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이후에 연속성이 있는 서비스가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것과 여성안전, 자활, 돌봄, 동행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성 가족 분야에서 6기 세부 과제로 저희는 가족센터를 중심해서 보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공동육아, 자녀발달, 여성지원 이런 가족 지원의 허브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말씀드린 출산부터 해가지고 일가정 양립, 보호 지원까지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저출생 문제가 뭐 전국적인 문제이지만은 저출생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필요하다 하는 것과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통합체계도 필요하고 부모 다문화, 조선, 맞벌이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가족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하는 것과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이나 직무훈련, 시청업, 시간선택제 등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보육 돌봄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기반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관련 시설들이 포항시에는 전체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에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과 복구조사에서도 문화시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결국 체감에는 연결되지 못한다. 걸 알 수가 있었고 특히 61세 이상 1인 가구에서 이러한 문화 분야의 활동이 어렵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높게 났는데 실제 이용 경험은 약 5분의 1 정도로 나타나가지고 현재 수요와 공급 격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FGI에서도 자원은 다양하지만은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부분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1인 가구는 노조건이나 이동제약 등으로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지도나 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한다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기 세부 과제로 저희는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시설을 연계한 복합 거점 구성이 필요하고 문화, 교육,
체육 이런 것을 그거를 통합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문화교육, 평생교육, 이동형 프로그램 이런 운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서관이나 디지털 교육을 강화를 해가지고 읍면 지역의 문화시설이 소재하지 않는 그런 이동형 서비스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 고령자, 1인 가구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 확대, 체육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주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상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노력들을 포항시에 상당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 정책을 활용하거나 만족도 낮게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불안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라든지 대폭력이라든지 프라에 비해서 체감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찰, 소방, 보건소, 학교,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지와 안전이 연결된 부분인데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노후주택이나 빈지 고령가구의 발굴과 안전점검, 집수리, 사후관리 연결체계에 대한 부족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성폭력, 아동학대, 위기청소년,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 연속성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의 제6기 계획의 세부 과제로는 포항이 사실은 디지털 관련 스마트 도시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안전 관련 정보들과 실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CCTV 설치 등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 시간을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의료 분야는 다른 지자체 시설들이 병원 보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들이 많은데 저희 포항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체 의료기관과 병상수가 상당히 일정하게 자원들이 잘 정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료 취약 생활권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여서 방문 건강이나 재가 의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신 건강이나 응급 퇴원 체계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FGI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국기에서는 이상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병원, 보건소 등등 관련 기관과 통합적으로 이 정보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것과 이번 6기에서는 통합 돌봄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 통합 돌봄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방향이 되겠습니다. 8번째 포함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거 분야입니다. 주거 분야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등과 되어 있고 소유 형태도 하나 있는데 이 욕구에서는 주거의 어려운 부분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주로 61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주거 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포항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인지도가 40% 정도 꽤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주거 관련 서비스를 좀 더 접근성 있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를 지원 서비스를 좀 더 받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의 사학지도 개선화, 그 다음에 주거 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기에서는 주거 위기가구 발굴이나 상담, 주거비 지원, 기술이 안전점검, 사후관리 이것도 역시 통합할 수 있는 거점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중심해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취약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전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분야는 노동시장의 총량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포항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영도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과 비슷하게 욕구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이 산업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공공부문 취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 알선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창업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일자리 지원 취업 정보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용률은 그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조사에서도 상담, 훈련, 취업, 창업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용, 수요와 교육 과정의 연계를 중요하게 대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도 2차전지, 디지털 AI 등 지역 신산업, 직무훈련, 인턴십, 기업채용, 고용유지를 연결한 통합 고용 경로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해서 정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도화가 되어가지고 이탈을 막는 이런 방향으로도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중장년의 새로운 직무전환, 재취업, 생애설계, 공공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에 있어서도 관련 직무 적합할 수 있는 근로지원이 돼가지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측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보내드린 부록 1에 보시면 전체 사업들을 자원 분석과 모든 것을 통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포항시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라든지 포항형 아동돌봄이라든지 긴급돌봄, 장애인 일자리 등 5기 계획에서 상당히 주요한 성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관, 보건, 의료기관, 문화, 교육시설 등의 사회보장 자원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집착적으로 잘 돌아가고 계시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민관협력 기반도 상당히 튼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사업 운영 경험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분야가 있고 이 분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전달체계를 강화를 하고 기존의 5기에서 나타나는 우수 사업들을 6기의 중요 사업으로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스마트 복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해서 포항형 대표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의 성과를 통합 지원 체계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시의 지역사회 보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디지털 AI 등 신산업 기반의 확장이나 기업, 고용 창출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고용, 응주 정책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포항시에는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보 제공체제의 확대 가능성이 이미 해오셨고 잘하고 있고 이것을 더 늘리면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략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약점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청년, 중장년층의 경주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고령층의 건강, 경제, 돌봄,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문화시설, 국가시설이 꽤 많이 편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서비스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 접근성이 낮다는 것, 일부 모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줄 중심에 관련해서 결국 우리 포항시민의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 체감도가 낮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품질, 이용 편의성을 개선을 해가지고 기 계획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보장 관련 포항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단순히 역량적인 산출 중심에서 삶의 변화, 체감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변환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들이 꽤 잘 되어 있는데 통합 안내하는 체계 필요하고 복지관이나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각 전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통합 사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노력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포항시의 핵심 사회보장 수요를 5개 영역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령화, 돌봄 공백, 고용불안, 저출생, 장애인 가족 부담, 문화, 교육, 접근성, 생활안전 문제를 5개 영역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전략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전략 목표를 양적 확대보다 통합 지원, 자립과 정주, 포용적 성장, 생활권 참여와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략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나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에 있어서는 5기에서 성과와 수행 기반이 확인된 사업이나 인선 9기 공약 중에서 시민 체감도와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은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명의있게 세부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규 과제로는 기존 전달 체계에서 부족했던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신규 사업을 조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6기 보장 계획에 크게 전략 체계를 2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체계가 지금 앞에 보시는 지역사회 보장 전략체계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략체계는 4가지입니다. 4가지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4가지 정도를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한 개를 더 잡는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형태로 전략을 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포항시의 지역사회 자원과 욕구 또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과제를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부과제는 전략 과제별로 6가지 욕구 중심으로 해소되어야 될 과제 중심으로 그렇게 과제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행 가능성과 쾌감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공약 사업을 균등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고, 5기 지속 사업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들 중에서 이제 제기되는 이런 욕구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공약 사업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5기 지속 사업 중에서도 공약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정부기에서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참조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규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제시한 그 이유는 앞에 개인별로 내드린 자료 가운데 첫 번째 전략체계, 해보장 전략체계의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5개 전략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섹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입니다. 발전 전략 체계. 선정한 방향이 5기에서 전달 체계와 민관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고 사업 추진 성과가 확인된 과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민선 공약 가운데 기업 자원 전개,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등 민선 국기 공약 가운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 포함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계하는 내용들 주로 들어가 있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지역사회보장 조사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을 목적하는 사업을 또 따로 함께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문조사 409케이스 완료가 됐고, FGI 조사 40케이스 이상 오늘까지 실시를 마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충분히 안 나왔지만 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안에 종사자의 소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실제로 발전 전략체계 안에 이런 부분을 넣도록 돼 있어가지고 소진 부분, 역량 강화 부분, 이 부분들을 강화해가지고 종사자 해외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큰 섹션인 정부에 제시한 거는 4개 전략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전체 사업들을 포항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를 이와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 사업을 선정한 이유와 각 사업의 개요가 이상 위에 각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져 있어가지고 논의를 하실 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전략체계 2가지 각각의 제시된 사업들은 반드시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중장기 지자체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들과 포항시에서 지금 인기에 추구하는 전략 목표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와도 상위 계획과 중장기 지자체 계획이 반드시 연계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보시는 것과 같이 연계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포항시의 지금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욕구와 수요를 대응하는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사회보장 전략체계 하위 사업들을 저희가 6기에 수행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발전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아까 발전 전략체계에서 5개 전략체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체계의 대표 과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 방지 대책, 요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이렇게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됐을 거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포항시에서 이제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논의를 충분히 사업 계획을 지금 제안을 해드렸지만, 전략 계획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세부 사업들을 더하고 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고요. 각각의 세부 사업들을 첫 번째는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과정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하는 단계가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사업 체계는 굉장히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지만은 보고하는 내용이 이루말할 수 없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체를 폰트 크기를 7.5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세부 사업과 성과 계획과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입니다. 지금 위성국기의 통역 사업들 중에서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것도 있고 추경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성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것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서의 어려움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힘드시더라도 최종 선정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거를 기반해가지고 부서로 넘겨서 부서에서 실제 예산상이나 기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부합되는 것들을 최종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달 말에 3차 TF에서는 그것을 최종 정리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